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이 아닙니다. 저기 딸기 하우스 하는 형님네 창고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딸기 하우스 주인은 볼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갔나봐요. 오다 보니까 아무도 없대. 그래서 저 보니까 커피도 있고 해서 가끔 오다 가다가 커피도 한 잔 끓여 먹고 그래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와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좀 딸기 하는 것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은 받고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대가 치고 그냥 한번 해주는 거지 꼭 그래. 그리고 도시에 사시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짓고 살아도 돼. 씨발 삐까뻔쩍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살라 그래. 시골 내려와가지고. 에? 여기 하우스 있죠? 하우스 안에 이렇게 판넬로 해가지고, 조립식 판넬로 해가지고 지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지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단열재 넣고, 옆에 관정 하나 해가지고 정화조 하나 해가지고 쓰면 되지 뭘. 이거는 하우스 겉에가 이제 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업장 겸 이렇게 좀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왔네 지금.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 필요 없어. 집 좋게 질 필요 없어. 그 돈이면 딴짓을 해. 씨발 집 짓는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집은 적당히 알아서 짓고 해. 집 짓는 방법도 많아. 집이 있어야지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꼭 남들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지을 필요는 뭐가 있어. 그냥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 의식하지 말고 살아. 씨발 남 좋은 옷 입고 씨발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집에 있으면 다 부자야. 생각이 올바르고 말이야. 사상 인성이 똑바로 살아가야지 부자인 거야. 내가 댓글 보니까 저기 파이프를 어떻게 박았냐고 하더라고.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씨발 박는 건 잘하지. 나이가 몇 갠데 아무리 내가 장가 나가도 씨발 뭐든지 박는 건 잘해. 파이프 어떻게 박았냐면은, 잘 봐. 이게 내 달력인데 내 그림은 잘 못 그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림 그리러 하는데, 그림 그리러 할 때 그림 그리러 그러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 이건 대가리고, 이거 몸통이고, 이건 다리고, 발가락 진짜 이렇게 그렸어. 이게 왼손, 오른손, 손가락 5개. 씨발 눈이고, 눈가리고, 코고, 입이고, 머리는 씨발 이렇게 그렸지. 이걸 내가 그림을 갖다가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까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사람 그리라 그러면 얼마나 심플하고 좋아. 그래서 나 그림을 못 그려. 그래서 파이프 어떻게 박냐고 하길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당신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잘 배웠기 때문에 내 그림을 다 이해할 거라고 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이해 못하면 기농하지 말어. 그 머리로 뭘 기농하려고 그래. 요게 이제 32T라고 합니다. 32T. 파이프 외경 굵기가 좀 굵어요. 이게 기둥 파이프가 32T고요. 제가 이제 파이프 이 길이를 3m로 끊었어요. 3m로 끊었고요. 바닥에 들어갈 부위는 70.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까지 이제 바닥에 들어갈 부위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망치나 이렇게 오한마로 이렇게 두들겨 박으면 여기 끝부분이 제대로 울어. 찌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요게 32T잖아요. 외경 굵기가. 그러면은 48T짜리 파이프, 이거보다 더 큰 파이프를 갖다가, 그림 잘 봐. 그림 잘 그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감 처리를 하는 거야. 여기다가 잘 안 보이나? 여기다가 마감 처리를 해. 여기다가 이제 철판 하나 대가지고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요 길이가 1m 한 70? 1m 10 정도 해야 돼. 그래야지 돼. 어쨌든 대충 이 길이는 길면 길수록 이게 힘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있어. 생각해봐. 이 막대의 길이가 1m 안쪽이다 그러면 손을 잡고 쳐 박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이가 길수록 이게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때려 박으니까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씌워. 그러면은 그림을 요렇게 된단 말이죠. 요렇게 된단 말이지. 요렇게 돼가지고 48짜리 파이프를 갖다 32T짜리 파이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상하로 위아래로 흔들어.
흔들어. 그러면은 이게 쭉쭉 들어가. 재수없어 가지고 여기 밑에 돌 있으면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삽으로 파가지고 돌을 빼내야 돼. 안 빼내고 어떻게 쳐박을 거야. 네가 뭐 병강세냐? 그래가지고 이 들어가. 이게 자기가 들어갈 그 깊이만큼, 표시한 깊이만큼 표시한 대로만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이 파이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러면은 총 3m짜리에서 70 들어갔으면은 바닥에서 이 파이프 높이가 3m에서 70이면 뭐야? 2m 30 되잖아. 2m 30. 2m 30.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뭐 시설을 갖다가 높이를 어느 정도 조정해가지고 V자 연결하고, 와이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기둥 받고 하는 거는. 알았어요? 이거 이 그림 이해 못하고 하면은 내려오지 말고 저기 서울에서 일 다녀. 어디 기어 내려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했어.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야, 네가 저기 힘들게 살아봐. 그러면은 다 할 줄 알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옆에 사람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뭐 바라는 것만큼 뭐 해주기를 바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못해. 나사도 못 박아. 네가 뭘 박아. 박기나 아무것도 못 박아. 근데 자기가 절박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면은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해봐. 다 되고 그래. 그래서 하고 얘는 이해됐죠? 파이프 박는 거. 이거 한 분이 이거 파이프 어떻게 박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분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한번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까지 그려서 했어요. 그리고 집을 시골에 오면은 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그림 같은 과수원 해놓고 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집에 돈이 많으면은 뭔 짓을 못하겠어. 모든 걸 다 이렇게 쌤뺑으로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된다고. 그럴 때 자기 자본을 갖다가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돈 관리를 잘 해야 돼. 생각지도 못하게 뭐 돈이 이렇게 좀 필요해서 이렇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 만약에 당신이 도시에 살다가 집을 갖다가 정리를 했어. 집, 도시집, 도시집이 하나 있어. 이 집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땅 사고 여기다가 뭐 집 짓고 이런 게 3억에서 4억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해놓으면 뭐 할 거냐고. 가급적이면 저비용, 적은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소득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 소득이 일정하게 나왔을 때 계산해서 되겠다 싶으면 그때 좀 직접 투자를 좀 더 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은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뭐랄까 자녀를 다 키워서 부양의 의무가 없이 애들은 뭐 다 커가지고 각자 자식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가 부모 둘만 내려와서 산다고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어도 상관없지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집은 판넬식 조립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까 보시다시피 하우스 안에다가 해가지고 뭐 판넬을 하든 아니면 컨테이너에다가 해가지고 하우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뭐랄까 집에 대한 투자 비용을 너무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왜냐면 시골에서는 이게 목돈이 나와요. 목돈이. 왜냐면 목돈이라고 해가지고 기대치만큼 목돈이 안 나오면은 생활 유지가 안 돼요. 생활 유지가. 그러면은 저기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집을 갖다가 임대나 월세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전세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고정 수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좀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든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나는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뭐 바로 뭐 여기 있는 도시에 살던 집을 다 처분해가지고 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생산량과 그 금액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오는 게 플랜 A라고 하면은 이런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 소득이 안 일어나고 하루 생활 유지비가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자기가 갖고 왔던 쌈짓돈 같이 야금야금 까먹게 되고 나처럼 부채가 4,700만 원이라는 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플랜 A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 됐다 그러면 플랜 C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언제나 자기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누구든지 그럴 계획은 다 갖고 있어. 그럴싸한 계획은 다 갖고 있어. 얻어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계획은 다 짜놨어. 막상 싸워보니까 씨발 안 되거든. 전화 터지거든.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어. 도시에서 막 이 끈 같은 계획을 다 짜놨어. 막 벌써부터 막 그림을 그려놨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어.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실패를 봤을 때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알아? 그리고 부양가족 그러고 나서 참 그래요. 자금을 운영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재테크하는 부분, 재테크하는 부분, 그리고 시골의 농사에 대한 집중 투자하는 방법. 이걸 과연 어느 시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초기부터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차후 고정 수익이 일정하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가끔 그래요. 그리고 서울의 도시의 집을 갖다 처분하게 되면 절대로 앞으로 이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도시의 집을. 팔기는 좋아서 목돈을 만지기에는 좋지만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이만한 돈을 갖다가 다시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시골은 젊은 세대가 지금 다 도시로 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시기고, 도시로 다 젊은 층들이 다 도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고 땅값이 상승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비율은 어디가 더 빠르겠습니까? 시골에서 10년 공시지가 해가지고 올라가는 땅값보다 도시에서 공시지가 올라가서 땅값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확률이 도시가 더 높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신이 집을 갖다 멋들하게 지어놓고 생활을 하다가 어디 하나 아파가지고 어디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든가 노동력 상실이 됐을 때, 그때는 농사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없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씨발 뭐 어떻게 농사를 질 거야? 못 짓잖아. 농사를 못 하잖아. 몸이 한번 망가지면 농사는 그걸로 심하야. 오아리 심하리 끝이라고. 사요나라. 그렇게 됐을 때를 생각하면은 시골의 집하고 도시의 집은 매매가 잘 안 되고 좋지 않다. 자기가 집에 대한 집 투자 금액을 환수하기가 힘들다. 투자 금액 환수하기가 힘들다. 집에 대한 투자 금액을. 결국은 뭐 헐값에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도시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게 되면.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장바구니는 나누어서 담아야 된다. 장바구니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당신이 이런 농장을 꾸려놨는데 이 농장에 계승자, 가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후계자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당신 대에서 끝나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라고. 안 그래? 아니, 집도 멋지게 지어놓고 농장도 멋지게 해놨는데 자기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여기 들어와서 살 마음이 없고 살 생각이 없고, 뭐 왜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 다니고 도시에서 번듯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식을 뭐 하려고 여기 농장을 끌어들여? 안 그래? 이거는 별장. 나중에 별장. 자식을 위한 별장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헐값으로 매각하기 싫으면, 안 그래? 별장으로밖에 이용 못하지. 그리고 부모님, 아버님 산소짜리. 이거 산소에다는 화장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산소짜리.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산소에서 벌초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 농지는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자기가 지금의 상황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하고 같이 오게 되면 부양가족하고 온 네 가족, 부모, 자식 둘,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했을 때 도시에 집을 팔아가지고 없어. 그러면 학자금 줘야지. 자식한테 학자금. 도시에 와서 공부하겠다는 어떻게 해? 월세라도 내줘야지. 안 그래? 근데 여기다가 계속 임대사업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전세라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지를 해놨을 경우에는 좀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 내보내고 자식들 여기서 공부시켜도 되잖아.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 그냥 참고만 하면 돼, 참고만. 참고만 하면 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농사가 자기 때에서 끝나면은,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농사는,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정말 그럴싸한 농사, 화훼단지. 이거 회단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 미나리 농장 해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소비자 판매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그 수익 창출이 고정적으로 일어나고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설을 갖다가 진짜 잘해가지고 소득이 날 수 있는데,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농업이라면은 후계자도 와가지고 자식도 와가지고 같이 같이 이렇게 농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양성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때에서 다 끝나. 자기 때에서 본인 때에서 이뤄놓은 걸 본인 때에서 그만두면은 이 농업은 다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농업도 후계자 양성하고 하려면 이런 규모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매출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개인의 투자금으로 또 이뤄낼 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도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가게를 하게 되면 자식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이 여의치가 않고 삶이 힘들게 되면 이 가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식이 이걸 또 이어받아서 가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본인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족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생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늘 생각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파이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어쨌든 파이프는 이렇게 두들겨 박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짓고 살아도 되잖아. 뭘 집을 뻔질나게 짓고 살라 그래. 그리고 집을 갖다 제값도 안 쳐주는구만. 집 짓는데 돈을 쳐발라 그래. 그 돈이면은 딴짓을 하세요. 딴짓을. 끊어요.